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짱가몽 도설 61번째 대명 가정 도자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문양을 한번 봤었고 또 문양에서 나온 한 9점 정도 되는 진품 사진들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관지와 이제 미녀 청화작이 좀 정리한 거 책에 있는 내용이 좀 다기 때문에 그 정도 읽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도록 10년치하고 뭐 다른 책자에 있는 사진들 그거 설명하면서 해설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관지니까요. 가정, 청화, 관요, 연호 관지는 전부 해서체. 대명 가정연재라는 관지를 전서체 관지를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거의 다가 해서체입니다. 해서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한자 같은 거죠. 네, 전서체는 상전체 같은 것 이제 좀 기호같이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서체인데 육자와 사자가 있는데 거의 다가 육자 이행이죠. 그래서 대명 가정연체 조도 없고 가정연체가 위주입니다. 그 아들 되는 윤경연제는 윤경연제가 없고 윤경연조죠. 조.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육자를 횡으로 한 줄 배열하거나 육자를 둥글게 배열하거나 뭐 십자형으로 배열한 것도 있는데 보통 이제 대명 가정연제라고 육자 이행이 좀 많죠. 네. 한번 그 다음 페이지에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죠. 대명 가정연체. 쌍권안에 있고요. 이건 대명 가정연체가 쌍방곽에 있습니다. 쌍방곽. 요건 쌍권. 이렇게 되는 거죠. 관주는 주로 바닥에 위치하지만 구연부 아래나 어깨에 쓴 것도 있죠. 가정 청화작이 연호관제 자체의 특징을 보면 글자체가 이제 마르고 길쭉하죠. 필액이 굵은 편이고 이런 거는 굵게 보입니다. 굳센 가운데 수려함이 있다. 그러니까 포치가 종종 삐딱하여 가지런하지 않다. 포치라는 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냥 구도죠, 구도. 인테리어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글자의 특징을 보면 제가 이제 색연필로 그려놨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자에 이제 삐침과 파임. 이제 이게 삐침인가? 어이구, 이거 대문은 자꾸 흐려지니까. 이해만 보더라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게 나란하다. 나란하게 벌어졌죠, 여기도? 여기도 나란하게 벌어졌어요. 큰 대자가. 그리고 그 정자에서 그 설립자 있죠? 설립자, 립자. 요 립자가 요렇게 그 그 다음에 청할 때의 그 달월자의 끝부분하고 나란하다. 그러니까 입자가 되게 조그맣게 해서 요게 붙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연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쓴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쓴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 연재할 때 제자의 그 칼도변 있잖아요. 칼도변을 두 개 쓰지 않고 하나를 빠뜨리고 쓴 것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청화작의 연호관지의 관요는 연재가 없고 연재라고 쓰고 연조라고는 쓰지 않는다. 대명 가정연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녀 청화자기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 미녀 청화자기는 정덕시기와서 비교해서 이제 태질이나 유색, 조형, 장식 문양 등에서 모두 상당히 큰 변화가 있는데 이런 변화는 이제 기물의 조형은 기형이죠. 기형이 정치해지고 정치라해진다는 거는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배치돼지고 문양이 다양해졌다는 이제 그런 내용은 관여하고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적인 면에서 크게 달라 보이긴 하지만 자본주의적 상품 경제가 싹 트던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래서 관탐민소, 그다음에 관민경시, 시장을 다툰다. 관민경시와 관탐민소 두 글자를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명초기 할 때.
그래서 요때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돼가지고 가정연제의 특징이 가정 때에 이 도자기를 굽는 산업에 종사하는 도공의 숫자가 10만 명이 넘는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엄청난 그 이제 자본주의적 상품 경제가 싹트고 민요에서도 이제 흠한 황실용 어기를 번조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관탑 민소 때문이죠. 관탑 민소. 관에서 세팅해갖고 기획해서 소송은 민간에서 하는 거죠. 민간에서 소한다 그래서 소송한다 그래서 민소. 관탑 민소. 이게 이제 그래서 민요에서도 실력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왜? 관요기를 생산하니까. 관요기를 주문 생산하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장나는 거죠. 우리는 도산하거나 파산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민요를 생산하는 그 민요에서도 실력이 굉장히 급상승해서 관여 수준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관민경시, 관요와 민요가 경쟁한다. 시장에서 경쟁한 뭐든지 선의의 경쟁을 하면 실력이 같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술의 개선이 촉진됐다. 태와 질은 이제 가정 민요 청아장이는 태체가 희고 얇게 변했는데 회청 새끼를 띠고 투명하고 광택기 있는 것도 있고 뭐 유탁해서 남백색을 띈 것도 있다. 또 소송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볶은쌀같이 누런색을 띈 것도 있다. 그런 도자기들 이제 보셨을 거예요. 뭐 대명 가정연재 관지가 있는 그 가정 오체 같은 경우가 요런 느낌도 나는 도자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료는 코발트죠. 가정 민요 청화자기에 사용된 청료는 회청하고 국산 토청의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회청은 색이 자줏빛을 띠고 보통 퍼지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퍼지지만 또 선덕연제나 영락제, 영선 때의 그 소마리청에 퍼지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회청도 이제 종류가 뭐 회회청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 수입된 것도 있고 아니면 남부 지방에서 나오는 그 국산 회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색이 좀 다르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청료 중에는 회청의 비율이 매우 높거나 또는 화도라는 건 이제 불의 온도가 너무 지나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국산 토청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책이 잘못돼 갖고 이렇게 벌써 288페이지에서 바로 24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못됐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289를 찾아야 돼요. 네, 여기 289입니다. 네, 이렇게 책을 제본을 뭐 좀 성실하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자의 발색이 그러니까 국산 토청의 발색은 흑회색 쪽으로 간다. 그래서 장식 문양은 이제 쌍구 분수 화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쌍구 분수 화법이라고 하는데 쌍구라는 건 이제 구륵선이 이제 두 개란 뜻이죠. 구륵은 윤곽선이니까 윤곽선을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제 설체 혹은 전체라고 그래서 칠을 하는 거죠. 쌍구선이 가늘고 딱딱하여 부드럽고 유창한 피력은 적은 편이다. 그리고 비교적 굵은 선조의 단필로 구륵법을 한 것도 보이는데 전체를 잘한 것은 전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윤곽선을 그려놓고 그 사이에다 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라고 그래요. 칠하는 것은 선 밖으로 흐르지 않고 잘못된 것은 선 밖으로도 흘렀다. 그러니까 이제 들쭉날쭉하다 이런 얘기죠. 소수의 섬세한 문양도 있는데 농담을 가려 색칠한 것이 청초하며 색채가 명징하고 정교하다. 명징하다는 건 이제 깔끔하고 깨끗하다 이런 말입니다. 조형면을 보면 이제 참신하고 특이한 것을 추구해서 전체적인 품격이 진중하고 대형기가 이 가정연재는 이제 기물이 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완반병 외에 각종 뭐 새, 필새죠. 로, 합, 필, 관, 촛대 등이 있습니다. 복부가 깊고 입이 벌어진 태가 얇은 방울 모양의 소충, 상이 향로, 사각과 육각의 호,
과영호, 천원지방 표형병 호로병이죠. 천원지방은 이제 위는 둥그렇고 아래는 이제 네모난 거, 그런 거를 이제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호와 대반, 큰 반하고 큰 호, 요런 건 똑같은, 요런 게 호죠. 대형기가 많은 편이지만 제작이 이제 거칠고 성형 마무리를 이제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그 가정 도자기는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되면은 여기 그 상하 태첩이잖아요. 호나 관 같은 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바깥에 볼 때도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접합한 부분인데 그거를 좀 깔끔하게 했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한 모양이에요. 청나라 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청나라 때는 뭐 아니나 밖이나 완전하게 하기 때문에 뭐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도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 완, 접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형이 뒤틀리거나 납작해진 것이 많으며 또 중간이 이렇게 접시인데 접시가 반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쑥 들어간 것도 있다. 굽은 또 안으로 좁아든다. 태가 얇은 소형기들은 이제 굽이 낮고 원숙하게 손질을 하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담았으니까 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양은 또 이제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드리면 이 가정연제는 특징이 이제 가정황제는 도교에 열광했기 때문에 도교 색채를 띤 문양이 많이 있습니다. 관효자기 그 앞에 부분에서도 한번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명 가정도자기 하기 전에 팔선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시간을 할애해서 팔선조성이라는 거는 이제 팔선이 그 삼성도인 즉 이제 머리가 훌러덩 벗겨진 그 수성노인 같은 경우를 이제 이렇게 앙망한다 그럴까 이렇게 우러러 보면서 이제 하는 수성노인도 보셨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조성이라고 하고 송학, 운학, 만수, 덩굴, 뭐 만자구름, 영지, 팔괘가 이제 도교에서 이제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룡, 분마, 유호는 좀 특이하죠. 유호는 이제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이제 호랑이를 이제 그림이라고 그러는데 사진을 못 봐가지고요. 나오게 되면 한번 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뭐 화중봉은 뭐냐면 이제 꽃 속을 다니는 봉황이에요. 천화봉문이죠. 우리가 은은히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화봉, 망고장춘, 수의 길상어나 잉어도수. 잉어가 이제 물 위로 뛰어오르는 거. 잉어가 물 위로 뛰어오르는 거는 이제 어변성룡의 설화이면서 등용문이죠. 등용문. 그 다음에 이제 연지원앙문. 원앙 대신에 백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조, 난간수속, 유해, 희금섬. 이 말은 뭐냐면 유해라는 여기 잘못 썼는데 유해라는 신선이 금두꺼비를 발로 밟고 있고 한 손에는 이제 엽전을 이제 이렇게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라는 신선은 재물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이 한번 나오는데 여기 있나 다른 데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책자에 있네. 네, 다른 책자에 있는데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유해 희금섬은 사진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해 희금섬도라는 건 이제 금두꺼비를 밟고 있다 그러면 이게 유해 희금섬이고 그 신선이 유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숭아, 중림칠연, 영락, 잠자리 등이 자주 사용되는 문양이다. 또 금지라고 하는 건 이제 비단 직물의 그 모양이죠. 거기에 화창이란 건 개광입니다. 개광을 내서 주변 양시 또한이 날로 증가하고 후세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제 사실적인 문양에 시대적인 특징을 보이는데 뭐 화의 잎이 적은 편이고 이런 얘기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문양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진이 아니고 설명이라서 이렇게 모란작약의 오리발바닥 모양이고부터 시작해서 화의 당초문, 영지, 당초, 절지, 병채는 뭐냐면 여기도 설명을 해놨는데 두 개의 꽃이나 열매가 꼭지 하나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꼭지 하나에서 두 개의 꽃이나 잎이 열매가 맺히는 거. 그래서 이게 부부의 사랑, 화목을 뜻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도록에 나오기 때문에 도록할 때 한번 거기 사진이 있으면 그때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래서 병채 국화, 병채 모란, 그다음에 병채 연화 이런 게 이제 이 시기에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화합을 위한 그런 문양이 요 미녀자기에 많이 보이니까 그것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채문이라는 거 이런 거 동그라미 쳐놓고 병채 두 개의 꽃이나 열매가 한 꼭지에 달려서 부부의 사랑과 화합을 뜻한다. 그러니까 구름은 이제 만자형이 좀 많고요. 그 운각은 만력 시기보다 세장하다. 그러니까 운각이라는 건 이제 뭐 구름이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밑에 있는 것이 만력 시기보다 아주 가늘고 길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영의도는 이제 관유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뭐 후두부가 머리가 크고 옷이 길은 옷을 입었다. 그 정도고 머리에 한번 새 웅큼에 작은 두 발이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이제 동물문에선 석토문이 좀 특이하게 보인다. 토끼죠, 토끼. 그리고는 이제 뭐 관지는 쭉 나오지만 민요관지는 제왕연호관 외에도 길상어구와 기탁관, 기탁관이라는 게 다른 시기의 관지를 쓴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정 때인데도 대명 선덕연제 관지를 쓸 수도 있어요. 방을 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대명 가정연제와 그냥 가정연제가 있고 관지 밖의 청화로 단선이나 쌍선에 권을 하지만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연조관도 보입니다. 대명연조관도 보이면 그건 관요는 아니고 미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길상어구는 이제 여기 나온 대로 뭐 좋은 얘기는 다 나왔죠. 장명부기, 만복유동, 만복장춘, 장춘각이, 부기각이, 수복강년, 청하태평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여 있습니다. 이게 요 길상어구는 그리고 가요 가정 때 미녀 청하자기에는 특이한 게 자수당, 송백초당 같은 당명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 그 다음에 가정청화작에 일부 간지관도 있어요. 갑진년 몇 년, 뭐 가정 신해년, 소가저장, 임자년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가정 때 기타가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명 선덕연제와 선덕연제 두 가지가 가장 상견된다. 상견된다는 건 그냥 자주 보인다 이런 말이고요. 대명 성화연제관도 있는데 밖에 이제 단권과 쌍권, 단권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린 거, 쌍권은 동그라미 두 개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장방형곽은 이제 이거 사각형 두 개 그린 거죠. 네, 그리고 토끼 등의 문양 아빈관도 이때 출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미녀의 실물 사진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요 부분까지가 이제 요 기물을 설명한 거고요. 나머지는 설명이 없고 그냥 이름만 써놨습니다. 자, 청화 운학 팔선문 호로병. 표영병은 호로병입니다. 우리는 호로병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호로는 후루, 복을 나타내는 후루하고 발음이 똑같다고 해서 이제 복록을 뜻한다. 이렇게 알아야지 표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형된 호로병이고요. 상원하방입니다. 위에는 동그랗고 아래는 네모나죠. 그래서 상원하방. 다른 말로 천원 지방, 티엔위엔 띠팡, 그죠? 천원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허리 부분 이제 세장하다 이런 거 가늘고 길다 이런 말이고 또 이제 이 상부의 주문양에 여기 8괴가 있어요. 8괴에서 4가지가 있는데 태손 간진이 8괴 도형이 있는데 각각 연못, 바람, 산, 우레의 자연현상을 나타내고 운학문에서 이제 우화등선의 상징이 되는 이 운학이 있습니다. 학이 구름 타고 가는 거. 그래서 그런 신선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쓰여 있는 거고요. 이 가정왕제가 이제 도교를 좋아하고 또 연년익수는 매년 계속 수명이 더해지는 거죠. 장생한다, 장수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 문양이 나오면 보통 서운하고 영지가 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또 병하부에는 또 좋아하는 또 팔신선이 나왔죠. 가정이 좋아하는. 그래서 팔선이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한번 외워보면 장과로, 여동민, 한종리는 이제 종류권이고요. 한상자, 이철계, 남채화, 하선고, 조국구. 여기서 하선고만 여자신선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팔선도에 대해서는 팔선과해도, 팔선축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자세한 설명과 자세한 사진,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팔선을 명팔선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거기 설명을 해놨고요. 명팔선이라고 하고, 이 명팔선이 신선들이 가지고 다니는 자기의 그 특징이 되는 기물들, 그런 것을 어두울 암자를, 명자에 반대되는 암자를 써서 암팔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암팔선을 한번 살펴볼까요? 장가로는 이제 뭐 고기로 만든 이제 북, 대나무로 만든 이제 어고라고 하는 것을 들고 다니고, 여동비는 이제 보검을 들고 다니죠. 한종리, 종리고는 부채, 그 제갈공명 같은 그런 부채를 들고 다니고, 한상자는 화람, 꽃바구니를 들고 다닙니다. 이철괴는 호로병을 들고 다니고, 남채화는 횡적, 필이죠. 그 다음에 하선고는 이제 조리나 연꽃을 들고 다니고, 조국구는 음양판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팔선은 명팔선이라고 하고, 이 명팔선이 가지고 다니는 기물은 암팔선이다. 그래서 이제 팔선 과해도가 여기 도해라는 건 이제 건널 도자고요. 또 건널 과자가 보통 팔선 과해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팔선 도해나 팔선 과해는 팔선이 이제 서왕모의 생신전 파티에 가기 위해서 익수라는 바다를 건너는데,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그 마술의 그 기물들을 타고 이제 날아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림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팔선 도해다, 도해 팔선 과해도라고 합니다. 팔선 축수도 있고요. 팔선 봉수, 팔선 앙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선이 삼성도인을 향해서 이제 생신을 축하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그거를 팔선 축수, 팔선 봉수, 팔선 앙수라고 그러고, 아까 말했던 팔선 조송이라고 말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병의 이제 옛날 명칭이 천원지방이에요. 천원지방이면서 대길병이라고 하죠. 왜 대길병이냐면 이 모양새가 이제 연필을 보세요. 요렇게 이게 무슨 자죠? 길자죠, 길자. 요게 길자하고 같은 모양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어버렸네요. 그리고 이제 홍콩 예술관 소장의 청화 수복 강령명 소호. 자,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화 수복 운문 육각 호로병. 그 다음에 청화 화중 사자문호. 화중이라는 건 이제 천화 사자문이죠. 꽃을 뚫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시면.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수복 강령이 있죠. 여기 수복, 저쪽에 강령이 있습니다. 수복 강령이 있는 작은 소입니다. 이런 소가 있다는 거 사진 한번 보시고, 이거 다 민요 청화작의 진품이니까요. 요거는 이제 천화 사자문이죠. 꽃 속에서 이제 뚫고 나온 사자문이 있는, 이것도 호면서 관입니다. 요거는 이제 천화 수복문이 있는 육각 표형병인데, 육각이라고 안 하고 육릉 호로병이죠. 여기도 육릉 호로병, 능이 졌다고 합니다. 이거 능. 그래서 복자가 있고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수복이죠, 수복. 수복이면서 여기는 수복이나 글씨를 썼고, 요 밑에는 이제 이런 여기도 글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특이한 게 이게 뾰족하게 구연부가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런 기형도 자주 나옵니다. 가정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요 청화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대명 가정 도자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까지는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명 가정 도자기의 마지막 정리편으로서 도록 10년치하고 다른 중국책, 이런 중국책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거라든지 사진, 그림 같은 걸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짱가몽 도솔 61번째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한번 눌러주시고요. 많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공부하시면서 실력을 좀 증진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